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우파연구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영훈 목사는 남부연방제 거부하는 것을 선언하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적화 통일로 가는 정책을 거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이영훈 목사님이 신동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에 난 기사를 보면 20년쯤 한 집안 두 체제로 살다가 완전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발언을 이영훈 목사님이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기 20년쯤 한 집안 두 체제는 남북 연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국가 두 체제. 한 20년쯤 남북 연방제를 하면 완전한 통일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남북 연방제를 찬성하는 자유우파, 보수우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수용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남북 연방제를 하면 20년쯤 하면 완전한 통일이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 이건 남북 연방제가 뭔지도 모르고, 아니면 남북 연방제를 찬성한다면 이건 완전히 좌빨이고, 남북 연방제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거 역시 좌빨입니다. 여기 좌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빨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빨갱이에 의해서 속고 빨갱이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제가 사용하는 용어로 지금 쓰는 것입니다. 남북 연방제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강력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작년 11월 24일에 그 순복음 가족신문을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거기에 통일론에 대한 해명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제기했던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키워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해 11월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70년간 헤어져 서로 다른 이념을 갖고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하나가 될 수는 없다. 20년쯤 한 집안 두 체제로 살다가 완전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 전에 자유왕래라도 하면 좋겠다. 독일 통일에 큰 힘이 됐던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기독교가 앞장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왕래다 라고 밝혔다. 이 말은 결국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주체 사상에 물든 공산체제가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20년 정도는 두 체제로 존속하는 동안 동서독처럼 남한교회가 북한에 복음으로 전파하여 복음이 들어가게 되며 주체 사상에 물든 북한이 비로소 변화되고 그때 진정한 자유평화 통일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영훈 목사는 이를 복음 통일이란 용어로 불러왔고 예배 때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왔다. 여기 지금 쓴 내용은 한 집안 두 체제, 남북 연방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이런 동기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제 비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남북 연방제라고 하는 그 말과 개념을 사용해서 했을 때 그건 남북 연방제를 일단 수용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연방제를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북 연방제 얘기한 거는 이래서 한 것이다. 동기가 이런 것이다. 이런 좋은 동기다. 저는 동기 문제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남북 연방제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그걸 수용하고 그것을 찬성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남북 연방제가 괜찮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주느냐. 이건 잘못이라고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것이죠. 아직 순복음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할 수 없죠. 왜 남북 연방제라는 그 용어를 썼느냐? 왜 그것을 수용했느냐? 왜 그걸 찬송했느냐? 수용했고 찬송했으니까 달리 답변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전곡을 찌르는 질문하니까 다른 데로 새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북 연방제는 우리 자유우파 가운데 아무도 사용하거나 아무도 수용하거나 찬송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자유우파가 아니에요. 남북 연방제를 하다가 20년쯤 하다 보면 완전한 통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유주의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좌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북 연방제에 대한 그 발언을 취소하고 남북 연방제 한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선언하라고 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금 이제 이영훈 목사님이 바뀌어서 그 주사파하고 지금 싸움을 시작했다. 광화문에도 지금 순복음교회에서 나오고 있고, 그것은 거기 나오는 분들은 처음 광화문에서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순복음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영훈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광화문 집회에 함께하고 우리는 돕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 교회가 우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선언했는데 어떻게 광화문 광장에 나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3월에 모인다고 하더라. 근처에는 오겠죠. 교회 단위로 올 수도 있습니다만, 올지 안 올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주사파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싸우는 것은 아무것도 그 증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북한의 공산당 주체 사상에 대해서 비판한 것을 가지고 다들 그냥 흥분해가지고 우리 편으로 돌아섰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끝나고 그냥 환영일색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면한 과제는 우리 남한 내에 있는 주사파, 특별히 청와대에서 있는 그 주사파,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있는 주사파와 지금 우리가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혈전을 벌여서 뺏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권을 뺏어와야 되고, 국회도 뺏어와야 되고, 입법부도 뺏어와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써도 힘든 그런 일입니다. 거기 지금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여기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남북 연방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문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1월 30일 날 나온 그런 글입니다. 여기 맨 위에 5분이 공동기고를 하셨어요. 우리 한국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 군사 분야에 있어서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5명의 권위자가 함께 이 남북 연방제는 적화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다, 이런 제목으로 공동으로 기고하신 것입니다. 남북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적화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다. 그러니 남북 연방제를 우리가 입에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사용해서 뭘 통일이 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남북 연방제는 적화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다, 이렇게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공동기고자들은 김형철 전 공군 참모처장 차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박휘락 국민대 교수, 이 5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남북의 정상들이 처음으로 만난 2000년 남북 정상과 6.15 공동선언은 당시로서는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사건이자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계기가 되었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킨 사변이기도 하다. 첫째는 6.15 공동선언으로 대한민국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수용 가능한 통일 방안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북한에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벌어주었다는 사실이다. 2000년 당시 남북 정상은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하였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모든 것은 연방제 통일로 통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표기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시도했고, 사회주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 폭망을 가져왔으며, 자해적 안보 정책과 동맹 약화 정책으로 안보를 허무는 일을 자행해 왔다. 많은 국민이 절망했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라는 반응을 보여왔다. 하지만 문정부가 임기 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의 언행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문 대통령은 2012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꼭 실현시키겠다고 했으며, 그의 자서전 운명에서 민정수석을 2차례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이 가장 뼈 아팠다고 회고하고 있다. 2017년 4월 25일 JTBC의 대선 후보 토론회 당시 문 후보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2018년 6월 자신의 저서에 촛불혁명에 부응하는 남북연합만이 답이다. 남북의 독자 정부가 있는 상태에서 남북연합이란 북측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남북연방과 같은 개념이다. 남북연합은 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다 라고 적고 있다. 그해 12월에는 통일부가 주최한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특별 강연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제1조 1항도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했다라고 쓰여 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적화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다. 결론부터 말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위헌이고 위험하다. 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선 낮은 단계 연방제가 어떤 제도인지를 알아야 한다. 연방제란 각 지방 정부들에게 민생과 관련하여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지만 정치체제, 경제체제, 안보, 국방, 외교 등이 통일되어 있는 단일 국가 형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도 주 정부들이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하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일 체제 하에서 중앙의 연방정부가 안보, 외교, 국방 등에 대해 전권을 행사한다. 즉 연방제란 일국가, 일체제, 일중앙정부를 가진 완전한 통일국가를 말한다. 세계에는 연방제를 취하는 국가들이 많지만 이미 각자의 주권과 군대를 가진 두 개의 나라가 무력이나 흡수가 아닌 협상을 통해서 연방제로 통일한 사례는 없다. 캐나다와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서 보듯 민족과 언어 그리고 체제가 같고 상호 우호적인 국가들 사이에서도 어느 일방이 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연방제 통일이 성사된 경우는 없다. 하물며 잔혹한 전쟁을 치렀고 지금까지도 두 체제가 제로섬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남과 북이 합의를 통해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북한이 내놓은 꼼수가 낮은 단계 연방제이다. 즉 백두혈통을 섬기는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와 선거를 통해 지도자와 정부를 선출하는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온전시키면서 남과 북의 정부 위에 중앙정부를 흉내낸 민족회의 같은 것으로 지붕을 덮어 통일국가로 선포하자는 것이다. 체제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제로 부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연합제로 부를 수도 없다. 연합제란 관련국 하나하나가 완전한 별개의 주권 국가인 상태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는 동아리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연합제라는 것은 사실상 통일과는 무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연합, 아세안이라는 연합체의 회원국이지만 통일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인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남쪽이 수령 독재 체제를 가진 북쪽과 한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니 당연히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구할 것을 명시하는 헌법, 우리 헌법 제4조의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헌법 제4조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려고 했던 이유도 알만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섬뜩함을 느끼는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 이후의 한반도, 남북이 합의하여 연합제도, 연방제도 아닌 낮은 단계 연방제로 어거지 통일을 이루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일들이다. 다양한 이견들이 분출하는 대한민국과 단일 여론만이 존재하는 북쪽이 한 나라가 된다면 북쪽의 김일성 추종자들과 남쪽의 종북주의자들이 손을 잡고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공박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수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북쪽 해커들이 온갖 찬반이 표출되는 남쪽의 인터넷
공간을 분탕질하고 여론을 호도할 것도 뻔하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무력 도발을 자행해온 북한군과 이를 저지하는 한국군이 한 나라의 군대가 되고 남쪽 체제를 전복하려고 활동하는 간첩도 모두 법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된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면 적지 않은 젊은이들은 이제 올림픽에 단일팀을 보낼 수 있다며 즐거워할 것이다.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구호들이 난무하면서 한껏 통일의 기쁨을 만끽할 것이다. 좌파들이 장악한 언론들이 온갖 평화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국민을 선동할 것이다.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군은 철수되거나 감축될 것이다. 한미동맹이 철폐되거나 형해화되면서 연합사와 유엔군 사령부도 해체될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에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국제법적으로는 내전일 뿐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을 돕기 위해 달려올 동맹군도 유엔군도 없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다양한 전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남한의 민주정부, 이것은 북한의 우호적인 문재인 정권 같은 친북 정부 수립하는 것. 두 번째, 국가보안법 폐지. 셋째, 포갑 통치기구, 국정원, 기무사, 경찰 등 안보 수사기관을 해체. 네 번째, 북미 평화협정 체결. 다섯 번째, 주한미군 철수 등이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들이다.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속셈이 담긴 조건들이다. 모두가 전쟁이 없는 한반도 주체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이런 속셈들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 나라를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끌고 간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는 불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투표로 선출된 정부가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진실로 무서운 일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루겠다고 공언하는 세력을 새 정부로 선출한 우리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물론 그럴 줄 몰랐을 것이다. 당신은 촛불과 탄핵이라는 광풍에 휩싸여 국민의 눈이 멀고 귀가 닫혔던 암흑의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는 언론과 군 그리고 검찰을 차례대로 장악해 나갔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렸으며 헌법을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전락시켰다. 전형적인 좌파 독재의 형태를 보이면서 나라를 연방제 통일로 끌고 가고 있다. 국민이 이것을 원했을 리는 없고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권력을 위임한 적도 없다. 지금부터 국민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우선은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한이 종전에 주장했던 고려 연방제 표현을 슬그머니 집어넣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꺼내든 것이 그들의 야욕을 은폐하기 위한 용어 혼란 전술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적화 통일로 가는 중간 정거장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남북 연방제는 적화 통일로 가는 중간 정거장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5명의 국내 최고의 안보 권위자가 한 목소리로 말을 한 것입니다. 남북 연방제는 적화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이게 오늘 이 글의 제목이고 또한 요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결코 이 적화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이 남북 연방제 이걸 건너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강력하게 계몽 활동을 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이영훈 목사는 그래서 제가 남북연방제를 수용하지 말고 찬성하지 말고 거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훈 목사님, 공개적으로 나는 남북연방제를 거부한다고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왜? 이것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적화 통일로 가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정책이기 때문에 거부하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남북연방제 그거를 철회하라. 남북연방제 수용하지 말라. 남북연방제 했던 그 말을 취소하고 더 나아가서 남북연방제 거부하라고,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이영훈 목사님과 순복음교회 그렇게 외침을 계속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적화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인 이 남북연방제를 수용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